요즘 챗 GPT나 달리 같은 AI 도구들 정말 많이 쓰시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요, 수십 년에 걸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거대한 혁명이 됐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솔직히 이 기술을 보면 진짜 마법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력한 AI는요, 아주 길고 또 드라마틱한 여정 끝에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 여정의 시작점 과연 어디였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 그 첫 아이디어의 씨앗이 뿌려졌던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AI 시대가 막 문을 열던 그 시절로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성형 AI, 이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기존에 있던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걸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입니다.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오디오 같은 것들이요. 핵심은 바로 이 창조에 있는 거죠. 이야기는 2010년대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A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어찌 보면 상반된 철학이 딱 등장해서 맞붙기 시작했거든요. 창의성의 첫 불꽃이 제대로 튀기 시작한 거죠. 말 그대로 두 아이디어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지점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초기 개발 과정이 마치 두 철학의 대결 구도 같았거든요. 자, 한쪽에는 VAE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얘는 목표가 뭐냐면 원본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하느냐, 여기 초점을 맞췄어요. 이걸 통계적 정확성이라고 부르고요. 반대편에는 GN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얘는 목표가 완전 달랐어요. 얼마나 진짜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느냐, 즉 창의적 사실성을 추구한 거죠. 특히 이 겐의 작동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조지폐범과 경찰. 자, 생성자라는 위조지폐범이 계속해서 가짜돔을 막 찍어내요. 그러면 감별자라는 경찰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려고 애를 쓰죠. 이 둘이 서로를 이기려고 계속 경쟁하고 속고 속이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위조지폐범이 만든 가짜가 너무 진짜 같아서 경찰조차 구분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바로 이 치열한 경쟁 덕분에 AI가 이렇게 놀랍도록 진짜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경쟁이 이어지다가 2017년 드디어 모든 것을 바꿔놓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생성형 AI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꼽으라면 바로 이 순간이에요.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2017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이름도 멋진 논문이 딱 발표되자마자 보세요. 버트가 나오고 GPT-3가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를 뒤흔든 챗 GPT가 등장하기까지 혁신의 속도가 그냥 빨라진 게 아니라 거의 수직으로 상승했어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 단 하나, 바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덕분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트랜스포머에 뭐가 있길래 이런 폭발적인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의 핵심, 바로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의 심장인데요. AI가 문장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 사이의 관계랑 중요도를 한꺼번에 파악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문맥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전 AI는요, 대화를 할 때 마치 한 단어씩 겨우겨우 알아듣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셀프 어텐션은 AI한테 대화 전체를 한 번에 쫙 듣고 그 맥락을 통째로 이해하는 능력을 선물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도약이었죠.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현재로 와보겠습니다. 지금 AI 시장의 경쟁 구도는 어떨까요? 예전처럼 누가 최고의 AI인가 하나를 놓고 싸우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지금은 각자 잘하는 분야가 뚜렷하게 나뉘고 있죠. 예를 들면 GPT-4는 논리적인 추론을 잘하고요. 제미나이 2.5 프로는 이미지나 소리 같은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 능력의 강점이 있어요. 또 클로우드 3.7은 창의적인 글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요. 다들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생긴 겁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는요, AI를 바라보는 우리의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와, 이제 만능 AI 하나가 나와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지?
이런 기대가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특정 작업에 아주 특화된 AI들을 잘 조합해서 쓰는 이른바 적응적 특화의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한마디로 뭐든지 다 잘하는 만능 AI라는 건 이제 없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숨가쁘게 달려와 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거 바로 미래겠죠? AI 개발의 다음 장은 이미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의 핵심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모덜 AI예요. 우리 인간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그런 AI가 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율 에이전트입니다. 이건 AI가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를 넘어서서 알아서 판단하고 일하는 팀 동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AI의 대중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코딩 없이 쉽게 AI를 만들고 활용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로 가는 길이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큰 도전 과제가 하나 있어요. 연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2026년쯤 되면 AI를 훈련시킬 만한 인터넷의 공개 데이터가 바닥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AI가 스스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합성 데이터 같은 새로운 혁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기술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술과 함께 등장한 아주 중대한 윤리적 질문들이죠.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혁신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게 꼭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 면을 보면 AI가 편향된 답을 내놓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환각 같은 기술적인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딥페이크 같은 정말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이 AI라는 기술을 가지고 인간의 일을 빼앗는 자동화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능력을 더 키워주고 도와주는 증강의 도구로 쓸 것이냐. 바로 이 선택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와 관련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런 아세모글루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의 목표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증강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이죠. 기술은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선택과 질문은 온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의 잠재력을 대체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잠재력을 무한히 폭발시키는 데 사용할까요? 그 답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